강원도가 청소년 동계 스포츠 대회를 유치했지만 당초 개최하려던 남북 동계 아시안게임에 비하면 초라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 아침 인제의 한 초등학교 앞 인도에서 학교 가던 2학년 초등학생이 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원주의 한 사과 농장에서 과수의 구제역이라 불리는 화상병이 발생한 가운데 빗물에도 옮길 수 있어 장마철을 앞두고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릉과 속초, 동해에 이어 오늘 고성과 양양, 삼척 지역 해수욕장들이 일제히 개장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계올림픽 후속 대책이 여전히 난항입니다. 강원도가 청소년 동계 스포츠 대회를 유치했지만 당초 개최하려던 남북 동계 아시안게임에 비하면 초라한 수준입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가 2021년 국제청소년 동계스포츠대회를 유치했습니다. 당초 계획이었던 남북 동계아시안게임 유치가 지난 5월 대한체육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되며 부랴부랴 대회 유치를 한 결과입니다. 20개 나라 12살에서 15살 사이 청소년 선수 1000여 명이 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회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참가하는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동반을 많이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지역 경제의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 대회는 정부 승인이 필요 없는 대회로 대회 예산이 20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동계 아시안게임 예산 800억 원에 비하면 2.5%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국비 지원이 필요한 동계올림픽 경기장 3곳에 대한 후속 대책도 강원도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강릉 스피드 스케이트장과 아이스하키 경기장, 평창 슬라이딩 센터 등 3개 경기장 운영을 위한 국비 지원금으로 28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용역 결과 정부 지원금은 10억 원에서 20억 원 사이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비 지원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내년에도 그 차액을 도비로 충당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이들 3곳 시설 운영 적자를 메우기 위해 40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평화올림픽이라는 정치적 성과는 거뒀지만 경기장 활용 등 경제적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뾰족한 대안이 없는 강원도의 고민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원주의 한 사과 농장에서 과수의 구제역이라 불리는 화상병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발생한 건데요. 빗물에도 옮길 수 있어 장마철을 앞두고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원주의 한 사과 농장. 사과가 한창 연그러가는 나무들을 그대로 뽑아내기 위해 지주대를 제거하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올해 도내 처음으로 원주에서 과수화상병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3일 의심목 5그루가 발견돼 정밀조사를 벌인 결과 화상병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과수화상병이 발생하면서 이곳 농장에 있는 960여 그루의 사과나무를 모두 매몰 처리해야 합니다. 수확을 한 달여 앞두고 10년 동안 기른 나무를 베내야 하는 농가는 깊은 시름에 빠졌습니다.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사람이 배가리가 하나도 없어요. 사과 저쪽은 엄청 좋은데. 과수화상병은 나뭇잎과 줄기, 열매가 검게 타들어가는 세균병으로 한 번 걸리면 치료가 불가능하고 전염력도 매우 강합니다. 원주에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발생한 것인데 원주시에서 공급한 방제약을 뿌렸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해당 농장에서 반경 5km 안에 6곳, 3헥타르의 사과 배 농장이 위치한 상황. 아직 정확한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벌이나 사람뿐 아니라 물에 의해서도 전염될 수 있어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과수화상병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서 신속한 매몰 처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과원 인근의 5km 반경에 있는 과원을 정밀 예찰을 강화하도록. 방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데다 비가 자주 내리는 장마철이 이어지고 있어 방역 당국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의료원 부지 매입 과정에서 시세 차익을 노려 부당 이득을 취하려 한 전 의료원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사적으로 이용한 점이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해쳤다고 판단했습니다. 권기만 기자입니다. 법원이 전 원주의료원장 A씨에게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료원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의료원과 새 주차장 부지 사이에 있는 이른바 노른자 윗땅을 사들여 시세 차익을 노렸다는 판단입니다. 지난 2017년 11월 당시 의료원장이었던 A씨는 부지를 소유한 모교회 관리위원장 B씨에게 토지 중 일부를 매입해두면 땅값도 오르고 월세도 받을 수 있어 함께 매수하자는 제안을 했고 각각 손자와 딸의 명의로 81제곱미터씩을 매입했습니다. 법원은 공직자로서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했고 공무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사회적 신뢰가 훼손됐다며 A씨와 B씨에게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문제가 드러난 이후 두 사람은 해당 부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모두 해제해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들의 범죄는 부지를 매수한 시점에 이미 성립했다며 토지 매입 대금 7,500만 원도 모두 추징하라고 선고했습니다. MBC 뉴스 권기반입니다. 강릉과 속초, 동해에 이어 오늘 고성과 양양, 삼척 지역 해수욕장들이 일제히 개장했습니다. 강원도는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피서객 2천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황병춘 기자입니다. 양양의 대표 해수욕장인 낙산 해수욕장이 피서객 맞이에 들어갔습니다. 양양군과 소방서, 경찰서, 해양경찰서 관계자들은 사고 없는 해수욕장 운영을 기원합니다. 개장 첫날 장맛비가 그친 뒤 맑은 날씨를 보였지만 파도가 높아 해수욕은 금지됐습니다. 놀러와서 재밌는데 파도가 높아서 바다에 못 들어가는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양양군은 서핑존과 해수욕 구간을 분리하는 등 안전사고 없애기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21개 해수욕장에 단 한 건의 인명사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 안에도 안전에 중점을 두고 인명구조요원도 충원 배치하였으며 하여튼 안전에 최선을 둘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늘 양양을 비롯해 고성과 삼척 지역 해수욕장들이 일제히 문을 열면서 동해안 손님 맞이가 본격화됐습니다. 낙산 비치 페스티벌, 속초 썸머 비치 페스티벌 등 한여름밤을 달굴 공연들이 펼쳐지고 오징어 맨손잡기, 조개잡기 등 체험 행사도 풍성하게 마련돼 있습니다. 동해안 대부분 해수욕장은 다음 달 18일 폐장하지만 양양 지역 해수욕장은 25일까지 운영됩니다. 강원도 한동해 본부는 올여름 피서객 2천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병춘입니다. 오늘 아침 인제 한 초등학교 앞 인도에서 등교하던 2학년 초등학생이 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인도로 돌진한 건데 사고 지점에만 어린이 보호시설이 없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카센터 샌드위치 판넬 외벽이 강한 충격으로 움푹 들어가 휘어졌습니다. 사고 차량은 앞바퀴가 빠진 채 뒤집혔습니다. 사고가 난 건 오늘 아침 8시 45분쯤 인제의 한 초등학교 정문 앞 내리막길에서 48살 박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등교하던 8살 정모 양을 치었습니다. 이 사고로 정모 양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또 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박 씨의 9살 딸도 타박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승용차는 중앙선을 넘어 인도로 등교하던 초등학생과 외벽을 들이받고 전복됐습니다. 어린이 보호용 울타리도 설치돼 있지 않아 인도와 차도 구분이 명확치 않았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인근 차량들이 다니기 쉽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차량 지출을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게끔 이 구간은 펜스를 제외하고 인도를 낮춤석으로 조정을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박 씨가 사고에 앞서 경미한 접촉 사고를 내 당황하면서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리막길에서 최초 운전조작 미숙으로 추정을 하는데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제28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가 강원도가 제출한 2,445억 원의 3차 추경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노인 일자리 사업 50억 원, 공공근로사업 예산 20억 원, 시니어 요양보호사 특별지원비 2억 8천만 원 등 83억 원입니다. 하지만 이 모빌리티 사업에 20억 원, 내부 유보금으로 50억 원을 증액해 전체 추경 예산액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도의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이 같은 3차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했습니다. 도내 축사 중 무허가 축사 비율이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도내 축사 3,700곳 중 관련 법령에 어긋난 무허가 축사는 1,600여 곳으로 무허가 축사 비율이 45%에 달했습니다. 무허가 세부 내용은 건폐율 계산을 잘못한 경우와 다른 사람의 땅을 침범한 경우, 가축 분뇨를 관련법 기준에 못 맞추고 배출하는 경우 등이었습니다. 강원도는 2024년까지 무허가 축사를 모두 적법화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내 자영업자 가운데 종업원 없이 혼자 영업하는 경우가 전체의 8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 통계지청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강원도 내 자영업자는 21만 8천 명으로 이 가운데 고용원이 없는 경우가 78%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처럼 고용원이 없이 영업하는 것은 경기 불황으로 장사가 안 되는 데다 최저임금 등 인건비 인상으로 인력 채용을 기피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6경기 연속 무패 행진으로 상승세를 탄 강원FC가 경남FC를 상대로 조금 전 저녁 7시부터 홈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강원FC는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 주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19 21라운드 경기에서 경남FC를 상대로 홈 3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후반전 경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강원FC가 경남FC에 0대1로 한 점 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춘천 문화방송은 창사 51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갖고 시청자에게 사랑받는 방송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오늘 창사 기념식에는 회사 발전에 기여한 우수사원에 대한 시상이 있었습니다. 춘천 MBC 김동섭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공정한 보도와 우수한 프로그램 제작으로 지역 공영방송의 역할에 충실하고 지역 발전에 앞장서는 방송이 되자고 말했습니다. 영화 제작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강원 영화산업협동조합이 설립됐습니다. 강원 영화산업협동조합은 영화 장비와 건축, 숙박과 식당 등 영화 제작에 필요한 50여 개 업체와 배우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오늘 강원도청에서 창립 총회를 가졌습니다. 민간 조직으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춘천을 영화 제작 산업 도시로 알리고 영화 제작사들에게 인프라를 제공해 안정적인 영화 산업 구조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도내 필리핀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어머니 나라에서 해외 문화 교류 활동에 참여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2019 청소년 해외 문화 교류 프로그램에 따라 내일부터 오는 19일까지 필리핀 다문화 가정 학생 24명이 필리핀 클락 지역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부모 모국을 방문하는 교류 활동은 처음이라면서 현지 고등학교 방문과 보육원 봉사활동 등 교육봉사와 함께 문화 교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제군은 여름방학을 맞아 관내 문화 관련 시설에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제군에 따르면 인제 산촌 민속박물관에서는 천연 모기향 만들기를 비롯해 인제 뗏목 윷놀이 등 전통 판놀이 체험 행사도 마련됩니다. 또한 여초 서예관에서는 8월 10일까지 2019 특별초대전 석창후전이 열리고 한국시집박물관에서는 3.1운동 100주년 기념 기획 전시가 이달 말까지 연장됩니다. 강원도가 스마트 농업 육성 조례를 제정해 관련 사업자와 농가를 지원합니다. 강원도는 오늘 스마트 농업 기술과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생산 기반 시설과 생산물 가공 유통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스마트 농업 육성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또 사업자에게 융자를 지원하고 우수 농업인에게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의 혜택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태백 365 세이프타운이 서울과 경기, 강원도교육청 소속 교직원 320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연수를 운영합니다.
운영기간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16일로 안전사고 대응과 생활안전, 재난안전 강화형 과정으로 개설됩니다. 안전체험 테마파크인 태백 365 세이프타운은 지난달 강원도 교육연수원의 교직원 안전교육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